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12월 30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전국을 계속 뜨겁게 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총선 전국의 핵심으로 부상될 것이 특검이잖아요. 특검. 김건희 특검. 물론 김건희 특검도 이것을 약칭으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파 쪽에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왜 김건희 특검이 문제인지 오늘은 초정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 특검이 노림수로 설치가 됐고, 민주당이 노림수를 걸어서 이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왜 총선용이고 악법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특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지, 여기까지 초정밀 분석을 하는데, 서종욱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법조계 경력, 그리고 현장에서 뛰어본 그 경력, 법조 경력,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정치부에서 35년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논란, 이것을 엮어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뭐 가장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패스트트랙 태울 때부터 이것이 이제 왜 총선용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선용이 왜 총선용인가? 본인들은 이렇게 질질 끈 것이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대해서 안 하니까 본인들이 총선용으로 이용을 하려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4월 27일인가 그때 태웠죠. 딱 그때 태우면 자기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신속 처리 안건인데, 여기에 태우면은 본회의에서 그 상임위원회 법사위에서 180일을 대기를 하고, 그다음 본회의에서 60일 대기를 하죠. 240일 딱 하면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이게 국회의장도 필요 없어요.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딱 그 시점을 노려서 12월 그 중순 이렇게 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8일 딱 처리를 한 거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총선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좌파들이요. 예. 패널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12월 달에 해가지고 4월 네. 총선까지 이제 그 쇼하는 네. 총선용이라 하면 이 좌파 패널들이 뭐라 하느냐. 아니, 우리가 12월에 올린 게 아니고. 그렇지. 그 이미 얘기를 하죠. 한참 전에. 예, 예. 한참 전에 4월 달에 올렸지 않냐. 예. 그때 뭐 하자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올렸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잖아요. 예. 요걸 이게 제가 깨는 논리는요. 저는 방송에서 예. 자, 서울역에서 KTX를 1시에 표를 끊었어. 그럼 이제 부산에는 4시에 도착한다는 건 상식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죠. KTX 1시 표를 서울역이 끊으면 예. 부산에 3시간 걸리면 4시 도착하잖아. 예. 그럼 이게 패스트트랙이 대구에 3시 도착하고. 그렇지. 예. 패스트트랙이 기차라 보면 트랙이잖아. 예. 그럼 이게 언제쯤 출발하면 딱 이게 총선 직전에 도착할까? 이게 변수가 없잖아요. 다 알죠. 지금 이게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사위 며칠 며칠 네, 네. 딱 계산해 보면 역산하면 네. 4월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12월에 도착하고 예. 그럼 이게 총선까지 재미 좀 보고 그렇죠. 또 결과가 넣으면 안 되지. 넣으면 안 되지. 무혐의. 총선 전에 그러니까 넣으면 안 전까지 되지. 수사하게 예, 예. 이게 전부 치밀하게 계산된 거다. 예. 이렇게 하면 좌파 패널들이 꼼짝 못해. 그렇죠. 이미 출발할 때부터 예. 계산된 거 아니냐. 그럼요. 이게 뭐 변수가 있냐. 예. 이렇게 저는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국민의힘은 그 전에 안 했느냐, 그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도 중간에 숙려기간에 상임위와 이 본회의 숙려기간에 왜 안 했느냐 하는데,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특검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총선을 겨냥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딱 태웠죠. KTX 열차도 요새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가 없기 때문에 딱 제 시간에 도착하는 그 트랙에 태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선용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소 조항. 이 패스트트랙에 총선용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총선에 유리하게 뭔가 함정을 파야 되잖아요. 덫을 놓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야 되는데, 지금 그 독소 조항, 3대 독소 조항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특검 지명권, 그 다음에 그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사 범위 무한정, 이거죠. 예. 이거 3대 독소 조항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요. 예. 첫째 그 특검 지명 문제는요. 예. 뭐 물론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뭐 그것도 잘못했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한다. 그러면 이게 박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여당이 추천하면 예. 그러면 이게 여당만 지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여야가 합의하면 뭐 이제 야당에서 2명 추천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이게 전제가 예. 여야 합의거든요. 예. 여야 합의.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2명 예. 이런 예는 없습니다. 예. 한 번도. 그다음에 특검법까지 전부 이게 대통령 인사권은 허수아비처럼 그렇죠. 전부 이게 우리 50억은 아예 그냥 정의당 진보당이 해라.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우리가 할게. 예. 이 나눠 묻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지명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 브리핑이 황당해요. 예. 박근혜 때도 브리핑했으니까 지금 하자.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거 반성을 해야죠. 그럼요. 예. 근데 날마다 브리핑하고 최성훈 씨 대통령 소환 모습, 그럼 이게 이성균 씨는 왜 비판하냐고. 예. 이성균 왜 공개 소환한 걸 비판하냐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걸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옛날에 조국이도 그랬잖아. 자기가 뭐 인권 보호하도록 예. 그때 공보 준칙을 바꿨다 했잖아. 바꿨죠. 바꾸고 정경심이가 1호 수혜자지. 자기 배우자가 1호 수혜자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인데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잘못되면 이게 인권 보호가 중요하니까 안 해야 되잖아.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피해사실 공표로 이재명 했다고 예. 공식에 고발을 했잖아.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브리핑 문제고. 물론 그다음에 가장 황당한 게 수사범위죠. 수사 범위 뭐든지 탈탈 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거 재형 법정주의라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예. 범죄하고 형벌은 미리 법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재형 법정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예. 이 말은 이제 그 어떤 수사할 때 언제적에 어떤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딱 범위가 예.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누가 특검 대상인지 어떤 범죄가 대상인지 알잖아. 예. 그런데 이 법을 보면 김건희 과장 조금 보태면 김건희 여석의 그 태어날 때부터 예. 완전히 불구성이 애 있잖아. 네. 돌잔치 전에 100일. 그때부터 지금 이게 명품배까지 예. 김건희 개인을 타겟으로 한 법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범죄를 타겟해야 돼. 모든 법은 범죄를 타겟. 아니 조국이 너 위조한 거 요걸 타겟해야지. 네. 조국이 태어날 때 까날날 때부터 지금까지 조국 범죄 다 털자. 이게 법입니까? 그렇게 되네. 이래 돼 있잖아. 법이 예, 그렇게 무한대로. 무한대로 막 할 이게 수가 있죠. 명확성의 원칙, 재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게 군호서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라. 예. 그럼 이게 내가 특검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거 처음 봅니다. 그럼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도 제가 비판 많이 했어요. 예. 그때도 말도 안 되게 좀 확대해놨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확대됐다. 예. 이 세 가지는 뭐 독소 중에 독소다. 그렇죠. 이래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특검 지명 이 문제는 그 과거에도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과거에 13번의 특검이 있었어요. 90년대 말에 온로비 특검부터 더루킹 특검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자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다. 그래 그 야당이 그 지명해. 야당 추천해.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합의 없이 그 야당이 하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야당이 추천을 하더라도 한번 걸러요. 그러니까 1차에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한 4명을 추천을 해줘요. 그럼 그 안에서 야당이 2사람을 해서 2사람을 올리면 대통령이 한 사람 하는 이 체제인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같은 거 쏙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대한변협이 아니고 이제 그 민변 쪽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일자리 주고 81억 원 들여가지고 탈탈 털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새누리당 때 그러니까는 특히 최순실 특검 때는 그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이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빠지겠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 모순이고 그다음에 브리핑 문제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특검보 이규철 대구 성광고에 넣었어요. 이규철 특검보 맨날 와서 그 뭐 브리핑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규철 특검보 그때 뭐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바바리맨 해서 뭐 바바리 입고 다니는 그 뭐 화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조항 이것은 수사 범위는 물론이고 이 3대 조항은 뭐 악법이다. 그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아예 특검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특검거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순실 특검,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도 김경수가 2년형을 받았을 법정 구속까지 되는 사안이었고 최순실 특검은 무려 최순실 18년 받았어요. 18년 받고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규모 100명의 규모를 들여가지고 81억을 세금 들여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거리가 안 되는 거니까 정치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특검은 저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네. 첫째는 이제 권력 비리,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검경이 수사를 은폐하거나 안 해야 된다. 예. 세 가지가. 예. 그런데 권력 비리 이게 윤 대통령이 결혼한 게 2012년이죠. 2012년이죠. 그 전에 그래요. 예. 그 전에 예. 결혼 전에 결혼 전부터 개인 예. 김건희 여사의 문제죠. 예. 권력 비리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하냐. 여기서 이제 좌파들의 논리를 또 깨야 됩니다. 예. 이 자들은 마치 이게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되니까 판결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주가 조작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예. 진짜 무식한 게 저도 주식 투자 20년 했습니다. 아, 주가 조작하려면 예. 하루에도 이게 데이 트레이딩을 1000번, 1000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 좀 굴리달라고 계좌를 맡길 수 있잖아. 예. 이걸 이제 1인 매매를 합니다. 예,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가 조작 세력이 있을 수 있죠. 나 모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 권오수 판결문 한 번이라도 이게 읽어본 좌파 패널이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안 봅니다. 좌파들에게 지적 게으름 공부 안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말만 많이 봐요. 하니까. 예, 그렇죠. 진짜 거짓말 못하고 제가 10번 이상 봤어요. 밑줄까지 꺼가면서. 예. 본문을 보세요. 권오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공모 한 줄도 없습니다. 본문에 김건희 이름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름이 당연히 안 넣어져. 안 공모가 나오죠. 없으니까. 없죠. 그 별지에 뭐. 별지에 별지에 90만 명의 계좌 100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7개, 9개. 계좌 이게 맡기는. 그냥 별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내 주식 좀 굴려달라고 1인 매매하면 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통장을 거기다 맡겼다. 그거 이제 별지 해가지고 쫙 이름 91명 이름 그 계좌. 그 중에 400번 이용된 손모씨 400번 이용된 사람 한 명 기소했는데 무죄 났잖아. 무죄 나왔죠. 91명 중에서 한 명뿐이 기소를 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검사들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예 판결문에도 없고 예.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도 억울합니다. 곧 아마 항소심 나오면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이고. 지금 자, 2년 집행유예인데. 그렇죠. 근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주가 조작했다. 빌려줬다 친들 벌금 2, 300 나옵니다. 2, 300 나오겠죠. 벌금 2, 300 잡으려고 81억 특검 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두 번째 말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검경이 덮어야 되잖아. 한마디로 저 좌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패널 놓으면 막 추미애 이성윤이 지금 이게 그 김건희 봐주려고 덮어내서 근데 왜 추미애 욕 안 해? 그렇지. 왜 이성윤 욕 안 해? 이성윤 지금 총선 출마한다잖아. 정치 출마한다고 해요. 예. 근데 왜 그쪽 욕 안 하느냐고. 그때 장관이 지휘권 발동이가 기소해라 소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탈탈 털은 거예요. 이송윤이 지휘해가지고 더 전담반까지 만들었어요. 전담팀 만들었어요. 탈탈 털었어요. 조국이가 말한 과장법에 의하면 예. 이재명이나 조국이 말한 거에 하면 한 386번 압수했을 거예요. 관련자들, 그렇지. 관련자들, 이정필부터,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 여러 명 얼마나 털었겠냐고. 그런데 김건희에서 노는 게 없잖아. 없죠. 따라서는 특검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권력 비리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 그다음에 검경이 탈탈 털었다. 이게 뭐 특검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뭐 독소 조항도 문제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고 무엇보다도 거리가 안 돼요. 거리가 안 되는 거를 왜 거리로 만들려고 해서 뭐 총선 앞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저도 방송에 나가면은 좌파 패널들이 이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1년 7개월 동안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났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종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혐의하든 기소하든 왜 종결 안 하고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있으니까 무혐의도 못하고 종결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왜 종결 안 하죠 지금? 여기 좌파들이 할 때 두 가지로 반박하면 돼요. 네. 하나는 이제 문재인 때 수사검사들이 종결하자 했는데 네. 이성윤이가 거부한 거죠.
그 문재인 때 그거 거부했죠. 그때 종결 했어야지. 문재인 때 거부했죠. 그 이성윤이 그때 종결을 하면은 마치 무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하나를 반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권오수 회장이 기소가 돼 있잖아. 검사가 처분할 때요. 예. 항상 1차적으로 공소권이 있나 없나 공소권 없음 이걸부터 검토하고 그다음에 유무죄를 검토합니다. 근데 권오수 회장이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재판 중이죠. 이거 아니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어요.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이죠. 예. 그럼 10년이 지났죠. 예. 근데 권오수 회장이 기소가 됐잖아. 기소가 됐죠. 근데 만약에 권오수 회장이 유죄가 되고 네.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입증되면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때 가서 유무죄하면 되고 근데 권오수 회장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 예. 또는 이게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 공범 관계 증거가 없잖아. 없죠. 그러면 이게 공소권이 없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니, 공소권이 무혐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소권 없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 10년 지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소권 없음 할까? 아니면 이게 무혐의 할까? 이걸 이게 좀 지켜보는 거죠. 무혐의냐 공소권 없음냐. 근데 순서가 공소권 없음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오수 회장 재판을 지켜보고 권오수가 무죄다. 또는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공모가 없었다. 이러면 이게 검찰이 그냥 공소권 없음 하는 거죠. 무혐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범인 권오수의 형량이 확정이 돼야지, 그렇죠. 형이 확정이 돼야지 이 사건을 그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그렇죠. 항상 순서가 이번에 이성균 씨 극단적인 선택하니까 공소권 없음 하잖아. 그렇죠. 항상 이 공소권 없으면 형식 결정이거든요. 이게 먼저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 실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권오수하고 공범을 해가지고 공소유가 남아있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죄가 나버리면 아예 논란 자체가 없죠. 그렇죠. 또 권오수가 유죄되더라도 공범이 아니면 공소시효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공소권 없으면 할까? 그다음에 무죄할까? 무혐의. 이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좌파 패널들은 계속 그 이야기만 뭐 주구장창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제대로 잘 그 대답을 못 했어요. 대답을 못 했는데 일단은 권오수 그 회장이 주범격이니까 그 재판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만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그러니까 먼저 공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형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소권이 있다면은 무혐의 처벌을 내리는 이 그렇습니다. 순서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권오수가 2심이죠. 2심 진행 중이니까는 이거는 대법원까지 결정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아마 이게 거의 항소심 되면 항소심 대법원은 이제 큰 변동이 없으니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법률심이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 공모의 증거가 없으니까 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봐요. 그럼 이게 그냥 공소권 없으면 해야 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예. 예. 자, 그거는 그렇게 또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정치부 35년 법적 경력 30년 65년 경력으로 한번 초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민주당이 이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자, 거부권 지금 거부권이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거부권을 지금 언제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일단 시점하고 방법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시점은 적극적이고 예.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면 돼요. 적각 전면 무조건. 적각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적각 빨리 돌려보는 적각. 그다음에 뭐 독소조항이 뭐고 전면적으로 다. 그다음에 아무 조건도 달면 안 돼. 뭐 총선 후에 하자 뭐 어쩌고 그런 건 안 되지. 하자. 그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전면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이런 데 거부권을 하고 여기서 거부권은 이제 15일 이내 하게 돼 있죠. 15일 이내죠. 근데 우리는 1초도 하지 말고 바로 보내랬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국회에서 과반 출석의 3분의 2 네, 재의결. 재의결이 있잖아. 네. 여기에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가 생기는 시점에 의결 투표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한 20명 정도 탈락한 사람, 공천 탈락한 사람이 그때까지는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게 찬성을 해주면 통과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자기들이 180개 갖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논리를 깨는 게 제가 방송에서 이제 요즘 종편 계속 주장하는 게 계속 전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숭실대학교 고문인 교수가 헌법학 회장했어요. 숭실대학교 고문현. 그다음에 우리 헌법학 제일 실력이 황남기 교수라고 있어요. 수원계도 유명한. 그 외에도 성균관대 교수부터 제가 여러 명 물어봤는데 저도 이게 헌법학자도 많이 물어봤죠. 취재를 엄청나게 하셨네요. 제가 교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법원 없을 때 그럼 이게 우리 헌법이라는 게 조문이 100몇 개 안 되죠. 그럼 이게 헌법에 조문이 없을 때는 뭐로 하느냐? 관습법 하는 거예요.
간섭적으로 해오던 관행. 관행. 그다음에 그것도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조리, 상식. 아, 그렇죠. 법의 일반 원칙이라면 조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 그거는 조례고. 그 조례고. 법의 조리. 순서는 조리. 아, 조리. 예, 사물의 예. 본질적 법칙. 아, 예. 사물의 본질적 법칙 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법이 있느냐. 예. 두 번째는 관행이 있느냐. 예. 그다음에 그 아무것도 없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조리, 예. 사물의 본질적 법칙, 그러니까 일반 법의 상식으로, 일반 원칙. 그렇죠. 일반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렇죠. 그런데 간섭법이 그러면은 법에 없으면은 이게 법 규정이 없거든요. 예. 1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이제 이렇게 돼요. 28일 날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되면은 정부로 이송을 합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을 하는 기간에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리면 그것을 정부에서 받고 나서 이것을 15일 이내에 이거를 공표를 할지 법안을 아니면은 재의결 요구, 거부권 행사할지를 하는데 이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하라는 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재의결 요구를 하면은 국회에서 이걸 언제까지 투표하라고 없기 때문에 그 관행은 예. 그 관행은 이제 당의 회기가 남아 있으면 회기 내에 바로 하는 게 맞고 계속 관행적으로. 예. 그다음에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바로 예. 초에 열잖아. 그러면 이게 적시하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관행으로 이제까지 거부권 행사가 한두 번이냐고. 양곡 최근에 들어서만 해도 하도 법안을 남발하니까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양곡법, 간호법 여러 가지를 어쨌든 재의결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 1월 달도 지나고 2월 달에 가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학살이 나오고 예. 그때 가서 하자. 이게 꼼수고 관행에 헌법 관행이 법입니다. 그렇죠. 영국은 헌법이 없어. 그렇죠. 관행에 따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관행 관습법. 예. 우리 헌재가 수도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 예. 이게 관행이라 했잖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전 안 된다 했잖아. 예. 이거하고 똑같다. 아. 따라서 이게 민주당에서도 예. 그 자기들도 이게 꼼수인 줄 알아. 어제 방송 갔더니 민주당 패널도 적시 표결해야 된대. 예. 아, 그래요? 예, 민주당 패널인데 왜 꼼수니까. 너무 늦추면 그 국민들이 역풍 불잖아. 민주당 패널이 혹시 법조인인가요? 법조인은 아닌데 예. 어제 그 채널A 놓은 아, 예, 패널도 예, 그러더라고. 예.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놓은 게 또 꼼수가 나와. 또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들이 늦추면 요거도 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빨리 하면 기각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예.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당론하니까. 그래서 놓은 게 권한쟁의 심판하자. 아, 어제 또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이 예. 대통령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재. 권한쟁의 심판이란 건 원래 정부 기관끼리 예. 각 기관끼리 뭔가 충돌해서 이해 충돌이 있을 때 그때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말이 안 진짜 황당무계한 게 아니 자기들은 헌법이 부여한 절차대로 법대로 딱 패스트트랙 태워왔잖아. 네. 악법을. 그러면 이게 우리 헌법은 의회가 숫자만 믿고 말도 안 되는 악법 만들 때 예.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을 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렇지. 거부권에도 법 준 거죠. 그렇죠. 여기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냐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하자? 이게 진짜 저는 법치에 반하고 이걸 주장하는 놈한테 제가 하나 책을 권합니다. 예, 책. 예. 이걸 주장하는 놈, 권한쟁의 심판. 예, 권한쟁의 심판.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한번 읽어봐라.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에 상권분립이 나와. 예. 상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야.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의회에서 악법 만들 때 견제하는 게 거부권이고 그러니까 거부권 헌법에 다시 견제하는 게 재의결이야. 헌법에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재의결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읽어봐라. 예.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민주당이 계속 뭐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도 하고 뭐 나중에 이삭 죽기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이재명도 어제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재명도 국민 70%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20%만 찬성한다. 이 이야기를 어제까지 합니다. 어제까지 하고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 70% 20% 조사가 뭐냐면은 이 조사가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서 12월 7일 8일 사이에 한 거예요. 네. 자, 70% 20% 이렇게 나왔는데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가 70%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20일 전의 이야기고 20일 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뭐 방송에 자주 패널로 나가지만은 이게 패널 시사 토크쇼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아예.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볼 때는 이렇게 대통령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 거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다음부터 다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 한 20일 동안 막 TV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그래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 하나는 그 아시아투데이하고 RN서치가 이거는 23일, 24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 밀어붙이는 거 잘하고 있다가 49.7, 잘못하고 있다 42.8.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막 변하고 있고, 이게 또 그 23일, 24일 조사인데 연말에 조사해서 다음 주 새해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것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계속 뭐 국민이 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는 저는 두 가지가 잘못된 게요. 네. 첫째는 이제 시점이죠. 그때는 이게 특검법이 이슈가 안 돼가 우리가 방송에서도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정확하게 모르잖아. 예. 이제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막 설명하잖아. 예. 구자룡이도 설명하고 정혁진 변호사도 설명하고 예. 저도 설명하고 예. 선배님도 설명하고 예. 이러니까 이제 우파 국민들이 볼 때 알잖아. 알죠. 이러니까 이게 이게 또 전파가 돼요. 여론이 움직이는 거죠. 저도 택시를 한번 탔는데, 전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게 방송을 자주 보시는 보니까는, 이거는 전혀 김건희 여사를 그냥 어떤 흠집내기 위한 정선력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요. 시점이 첫째 문제고 예.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교묘한 질문이 조작이 있어요. 질문에 그때- 맞아. 그때 이미 통과도 안 된 법을 맞아. 막연하게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까 하면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아이고 거부권 이러면 이게 그냥 거부권에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와. 거부권의 거부 반응. 맞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예. 그러니까 안 되지. 예.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예. 어제 통과됐잖아. 만약 오늘 조사하면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음.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아는 특검법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네. 이래 물으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합의도 없이. 이러면 이게 반대가 들어온다니까. 거기다가 이게 여론이에요. 지금까지 특검이 13번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일방적으로 통일. 질문에 따라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팽팽하다 봐요. 예. 이제 좀 보수 패널들도 뭐 국민의 여론이 엄청 높다. 예.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보수 패널이 아니야 그는. 예. 신문 조선일보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팽팽합니다. 여론 팽팽해요. 진영론에 팽팽하다. 오도오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조선일보에서 계속 총선 후에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식으로 일단 이렇게 논자가 되고 있어요. 총선 후에 특검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조금 전에 서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조건 뭐 그런 조건 달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오늘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에 뭐가 나왔냐면은 자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야 특검 받을 사람 따로 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특검 받을 사람 따로 있다. 자, 이 김정숙이야말로 조금 전에 이제 특검의 요건 중에 하나가 어떤 권력을 이용한 이런 거잖아요. 네. 김정숙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세 가지 요건 권력 비리, 범죄미가 중대명대,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검경이 수사 안 해야 된다. 예. 저 김정숙이는 많은 게 특검 대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인도 타지 마할 묘. 네. 그때 초청 대상이 도종화입니다. 문체부 장관. 문체부 장관을 했죠. 이걸 네. 바꿔가지고 그렇잖아. 네. 허위롭게 자기가 초청받은 것처럼. 초청장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예. 이래가지고 이게 대표단 자기가 전용기 대표로 갔잖아. 그 전용기 타고 보통 그 국무총리가 거기에 전용기 공군 2호기거든요. 예. 1호기는 큰 비행기고 2호기가 동남아 갈 때 하는데 가끔 국무총리도 타요. 국무총리 탈 때 대통령 휘장 뗍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걸 그대로 달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갈 때. 예. 맞아. 아르헨티나 갈 때 체코 예. 대통령도 없었잖아 그때. 예. 체코 대통령도 없었어. 총리 잠깐 보고 관광 다 했잖아. 예, 체코 나도 가고 싶어. 프라하 같은데 이제 얼마나 저도 가고 좋아요. 싶어요. 아니 아르헨티나 가려면 미국 LA로 해가 가면 금방 가잖아. 그렇죠. 남미니까. 근데 왜 삥 뒤로 돌아가 체코를 거쳐 가느냐고. 유럽 거쳐가지고 가는. 이게 특검 대상이고. 예. 그다음에 이 오잖아. 공개된 사진에 옷만 김정숙이가 178벌이래. 한 벌이 얼마냐고. 178벌. 옷장이 19개야. 예. 그다음에 액세서리가 200여 종이잖아. 200여 종. 예. 근데
김정수, 내가 이게 너 월급 계좌에서 10원 하나 인출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한다 그랬잖아. 예, 예, 예. 그때 빳빳한 5만 원짜리 관봉권으로 구두 15걸레 사버리고 한국은행에서 한복 바로, 사고. 한국은행에서 바로 뜯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아니 한국은행에서 바로 관봉권으로 월급 받는 놈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고. 그걸 특활비로만 했어요. 그렇죠. 네. 월급을 관봉권으로 현금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월급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구두 사러 갈 때 월급을 계좌로 주잖아. 그럼 인출해야 현금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 현금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내가 그러잖아. 너 계좌만 깔아. 그러면 내가 이게 인정할게. 이게 다 특검해야 된다는 예, 거죠. 예. 저는 김정숙. 더 나아가면 이게 김혜경도. 아, 거기는 정말 예, 김혜경도 이게 그때 문재인 검찰 경찰이 다 덮었잖아. 예, 예, 예. 그 법인카드 쓴 게 몇 개냐고. 예. 이거는 명백하잖아 혐의가. 그럼요. 나는 세금 아니야. 권력 비리 맞고 예, 예. 이런 거 해야 되고 진짜 뭐 여성이니까 2명 들지만 진짜 법리적으로 보면 진짜 특검 뭐냐 하면 송철호 건이잖아. 아, 송철호 건이 울산시장. 문재인하고 지금 그렇지. 임종석에 빠져 있잖아. 그 권력 그대로 들어가 권력형 그렇죠. 권력형. 예. 문재인이가 송철호 건.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에 문재인 수사 안 받았잖아. 이거. 그다음에 북한 동포를 강제 북송시키잖아. 그다음에 우리 더루킹처럼 조작한 게 경제성 조작 있잖아. 탈원전. 그다음에 여론 조작, 부동산 값 다 조작해 버렸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원래 특검 대상이고 굳이 여성으로 가면 2명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쌍특검 이거 일단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그 아주 초정밀 분석을 해봤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정말 특검은 이것은 엉터리다 이걸 많이 느꼈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초정밀 분석을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줬으면은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단 도이치모터스 특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초정밀 분석을 해왔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쌍특검이잖아요. 쌍특검이니까 또 하나의 특검, 소위 말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것도 여러 가지 함정이 파여 있다. 함정이 김건희 특검에 제가 하나만 더 예, 하나만 더 지적하면 하고 예. 이탈표 꼼수처잖아. 아, 맞아. 이탈표. 예. 그럼 여기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이 질질 끌다가 예. 공천 학살할 때 이탈표 노려가지고 특검을 다시 재결한다. 네, 그 이야기 있죠. 그때는 무기명으로 하죠. 네, 무기명. 처음에는 기명이고 예. 법이 그렇죠. 예. 근데 이탈표가 국민의힘만 있을까요? 민주당도 그렇죠. 이낙연도 나가고 오늘 이낙연하고 10시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을까요? 그렇지, 무기명으로 하면 예. 아니 이재명 보호법인데 저는 민주당 이탈표가 더 많고 이낙연 개나 아니면 이게 원칙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영찬 이런 사람 있잖아.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당신들이 보기에 이 특검이 말이 돼?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면 그때는 기명이니까 개딸 무서워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지. 180 그대로 다 통과했죠. 근데 저는 이탈표가 민주당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겠네. 맞아요. 그 국민의힘 이탈표보다 민주당 이탈표가 더 많이 쏟아질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재의결 그러니까 재투표에서도 이게 가결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1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특검 초정밀 분석을 해드렸고 2부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초정밀 분석을 해드리고 이어서 한동훈 현상 그리고 이재명의 운명까지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